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민청원에 코로나19 방역 장비, 마스크 등의 개성공단 생산 제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개성공단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개성공단에는 일단 먼저 마스크 제조업체가 하나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부직포, 이 개별 필터 이거로 만드는 회사는 하나인데 이중 면 마스크를 제작하게 되면 개성공단에 73개의 73개사의 의류 봉제업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주장과 더불어 오늘의 이슈들을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이 공연에 참여하게 됐다가 개런티를 받게 됐는데 공연이 중단되면서 개런티를 못 받고 생계에 대해서 좀 고통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직접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태근 연극협회 이사장의 말 듣고 오셨는데요. 코로나19가 덮친 공연예술계 타격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극단 대표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간에서 만나봅니다. 열린민주당에 들어간 이유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열린 공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정봉주 전 의원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느끼시기에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 정봉주 전 의원과 손을 잡고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김영호 위원장이 그랬답니다. 강릉구 티켓처럼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아무나 갖다 박아도 된다고. 재심이 안 받아주면 저는 무소속 출마합니다. 막천 이 당의 25년을 현신하고 당대표를 2번 하고 대선 후보까지 하면서 당을 구한 저를 모욕과 수모를 주면서 내팽겨 친다는 것은 후보자들 간의 경선의 기회조차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컷오프 관련된 잡음도 들리는데요. 이번 공천 작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월 11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기준으로 확진자가 총 9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오후 6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콜센터 직원이 77명, 그러니까 서울 51명, 경기 13명, 인천 13명이고 직원의 가족 등 접촉자가 13명인데 서울 11명, 인천 2명입니다. 이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자 이 77명은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같은 콜센터지만 다른 층, 그러니까 7층에서 9층에서 근무했던 직원 553명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있고 또 이 콜센터 건물 오피스텔 거주자 200여 명이 있는데요.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건물 6층에 선거사무실 있던 윤건영 민주당 구로울 후보는 어제 검사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고요. 윤 후보는 캠프 사무실을 검사가 마무리되고 이상이 없으면 다른 곳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그런데 콜센터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대구시가 관리하는 콜센터 중 5곳에서 1명씩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삼성전자 서비스 등 대구시 관리 밖에 있는 콜센터에서 5명이 추가 확진됐다라고 밝혔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센터 중 확진자가 나온 5개 센터는 폐쇄 뒤 관리 중이며 일부는 문은 열었고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는 폐쇄 이후에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콜센터가 뭐 대구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침을 통해 밀집 사업장이 코로나19 유증상 직원의 근무를 막고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저 출퇴근 시간과 그 좌석 간격을 조정하도록 이런 유도를 또 할 방침입니다. 또 종사자와 뭐 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일 2번, 그러니까 발열과 호흡기 증상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출근 중단과 업무 배제, 예. 종사자 방문자, 목록 관리 이런 것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한마음 아파트. 여기 입주한 신천지 교인 가운데 종교를 허위 기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건 뭐 신천지의 특징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사면이 초과다 마음껏 덤벼라면서 페이스북에 격한 심정을 드러냈다고 하던데. 네, 권 시장이 쓴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교묘하게 방역을 방해하는 신천지, 저급한 언론들의 대구 흠집내기, 진영 논리에 익숙한 나쁜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 사면이 초과다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19는 신천지, 신천지는 대구, 대구는 권영진 시장 이란 프레임을 짜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마음껏 덤벼라 당당하게 맞서줄게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몸이다라는 전투적인 표현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전쟁만큼은 끝장을 보겠다. 반드시 대구를 지키겠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SNS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신천지 연로 의혹에 참담한 심정이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면서 제가 예수교 장로의 안수집사다. 너무 답답하지만 앞으로는 일절 해명을 하지 않겠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고 네. 미국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1,000명이 넘었는데요. 뭐 우선 미국이 이탈리아처럼 초기 대응이 늦었다고 전문가들 보고 있습니다. 뭐 3주 전만 해도 이탈리아에는 확진자가 3명 정도로 그쳐가지고요. 그때 뭐 별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미국도 초기 대응이 늦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서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또 이 지금 미국이 몰려드는 환자들에 의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그런 의료 시스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뭐 이탈리아 전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뭐 집 밖을 나서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조치가 미국에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란, 일본, 미국 사례까지 지금 살펴보면 우리가 그 신천지 사태만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신천지 사태 이후로 확진자가 폭증했고요. 예. 전국의 확산세가 이어졌는데 이게 다 신천지 교인들이 예.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예. 일어난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자, 국회 상황 좀 알아볼까요? 추경 심사를 하고 있죠, 국회는 지금? 네,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부에서는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경기 상황이 이번 달부터는 이 코로나19에 의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경기가 나빠지는 걸 막아야 된다. 또 힘든 소상공인들 또 취약계층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통합당 의원들의 얘기는 입국 제한 조치를 왜 안 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통합당의 윤재옥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원 예산이 6,200억 원으로 뭐 전체 추경액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별도로 6,209억 원을 구분 계리했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 보니 보증 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 5천억에서 1조 9천억까지 대구 경북의 집중 지원대로 설계돼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내일이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연합 정당 합류 찬반 투표를 네, 한다고. 그렇습니다. 만 하루 투표를 거치니까 시간을 좀 지키고 두고 봐야 되겠고. 네.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겠다. 아마 합당 논의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는 거절한 것 같아요. 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교 대표가 지금이라도 대구에 내려가서 안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대표는 대구에서 의료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외연을 좀 넓혀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대표 간의 불화설도 돌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났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논의는 뭐 별도로 뭐 한 게 없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볼 때는 좀 뭔가 틀어진 게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맞추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자, 정의당은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거듭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민생당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참여하자 아니다 예. 내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파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바른미래당계인 김정하 공동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여건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은 친문연합정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우리 당이 참여한다면 중도 개혁 세력을 결집해야 할 우리 당의 목에 스스로 칼을 꽂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대한신당계인 유성혁 공동대표는 다른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비례 전용 정당을 운영 중이다. 적폐 세력에게 일당을 내주고 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면서 당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출신인 박주영 공동대표는 뭐 미래청년세대와 소상공인 등 경제 약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제3지대 선거연합을 통해서 난국을 돌파하자 이렇게 또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 정의당과 녹색당이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과 민생당만 참여하게 되면 민생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석수 자체도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얻을 수 있는 7석만 예. 얻을 수 있게 후순위에 그러니까 당선권은 후순위에 7석만 배정하겠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예. 민생당, 미래당 뭐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뭐 서른 최고위원이나 박강원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금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서 밀접 접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부담이 되고 또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설점검 기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게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하루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네. 개성공단은 어쨌든 그전에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수급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네. 정부는 일단 좀 어렵다라는 얘기 한 것 같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코너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코로나19로 많은 업종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업계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각종 공연이 취소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소규모 공연장이 모여있는 대학로입니다. 아예 공연을 포기한 극단도 있고 공연을 이어가는 극단도 있습니다만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단 한 명의 관객이 있어도 공연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극단 모의공의 이창호 대표입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공연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연하신다고 돼 있던데. 예. 그 하루에 관객들은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요즘에? 일반 티켓 판매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요. 예. 그 지인들 몇 분 정도만 이제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뭐 수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연기자들도 관객이 없으니까 힘이 좀 나지도 않을 테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공연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단 한 명의 관객이 있어도 공연을 하고요. 예. 예, 또 저는 또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게 또 저희들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지요. 예. 지금 소극장 협회에 따르면 이번 달 공연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곳이 5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업계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답답한 말씀만 오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공연팀 각자의 입장들도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는 어쨌든 잠시 멈췄다가 좀 나중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연을 멈추고 그냥 다 날아가고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저희 입장은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 작품이 상하이박이라는 작품이던데 예. 어느 정도 준비하셨던 겁니까, 이 작품을? 토탈 따지면 6개월 정도 되고요. 예. 팀을 꾸린 거는 한 3, 4개월 정도 됩니다. 예,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네네. 예, 무대에 오를 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우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예. 우리 청취자 박의진님께서 배우들이 마스크한 관객들을 보면 울컥한다고 하는 인터뷰 들었습니다. 힘내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배우들이 관객들 보면 울컥한다고요? 배우들이 이제 관객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좀 뭔가 좀 교차하겠지요. 예. 아무래도. 예. 그리고 또 이제 전혀 배우들은 관객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이제 무대에서 관객을 바라볼 때는 마치 마네킹처럼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젊은 친구들은 좀 그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연극 예술 업계가 평상시에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정말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 정부도 아마 예술업계 지원을 위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 차원도 근데 저는 이번 사태도 사태지만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집행했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예. 저희들도 일종의 기초예술이거든요. 예. 예, 어쨌든 기초예술은 인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을 만드는 데 더 연구와 신경을 더 써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긴 몰라도 과학계도 이제 와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는데, 예. 무조건 이제 팔아서 장사만 하는 문화보다는 어떻게든 기초적인 순수 예술을 지켜나가야 그래요. 모래성을 쌓지 않게 되죠. 예,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표님과 같이 공연업계에 계시는 분들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다 같이 힘내자고 한 말씀 격려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극인 여러분 그리고 공연 관계자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작지만 강합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극단 모의공연 이창호 대표였고요. 문자로 2650님께서 저희 어머니는 대구에서 약국을 하십니다. 올해 연세가 73살이신데 직업의식으로 계속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자식 입장에서 눈물이 납니다. 약사들에게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예, 전국에 계시는 많은 약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 열린민주당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돌아옵니다.